네, 숙제 검사부터 할게요. 음악을 듣다를 뭐라고 하죠? 음악을 듣다, listen to music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to라는 전치사가 관계절에서도 살아 있어야 돼요. This is the music that I listen to. This is the music that I listen to when I'm sad. 내가 슬플 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돼요. A music이라고 할 수 없어요. music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산 명사,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 하나, 음악 두 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노래라고 안 했어요. 노래면은 song이겠죠. song이면은 a song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music이기 때문에 그냥 the music이라고 해야 되고요. 물론 관사를 아예 안 붙이고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말을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the music이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노래라고 하지 않고 음악이라고 좀 더 폭넓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요. 어떤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섞어서 쓰면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This is the kind of music that I listen to when I'm sa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냥 음악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슬플 때 듣는 음악의 종류다. 그런 종류의 음악이다. 음악을 하나의 종류로서 그나마 조금 좁혀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워요. 말을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한다는 의미에서 또 어떤 표현을 섞어서 쓰면 좋냐면 This is the kind of music that I like to listen to when I'm sad.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포함이 되죠? That I like to listen to. 그러니까 내가 슬플 때 듣기 좋아하는, 즐겨 듣는 그런 류의, 그런 음악의 종류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겠죠? 이거는 내가 슬플 때 즐겨 듣는 그런 음악의 종류다. 이렇게요. This is the kind of music that I like to listen to when I'm sad.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라서 표현을 뭐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애초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그냥 This is the music that I listen to when I'm sad 라고 하는 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라서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This is the kind of music that I like to listen to when I'm sad.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내가 찾던 디자인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찾던 디자인이 아니야. 내가 어떤 특정 디자인을 생각에 두고 그걸 찾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 디자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을 딱 들었을 때요. 영어로 어떤 그 말의 순서가, 내용의 순서가 그 구성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지만 연습을 많이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말로 내용을 딱 봤을 때 영어에서는 어떤 말부터 해서 문장 구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그게 구도가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이 아니다. 내가 찾고 있던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This is not the design. 그쵸? 뭔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찾는 그 과정을 뭐라고 했죠? Look for something이라고 했죠. 그래서 This is not the design that I was looking for. This is not the design that I was looking for.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되겠죠. This is not the design that I was looking for. 이렇게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 영화야. 이거였죠. 이게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 영화야. 내용의 구성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떤 얘기부터 나와야 되죠? 이게 그 영화야. 그쵸? This is the movie. 이렇게 먼저 나오면 돼요. This is the movie that로 연결을 해서요. This is the movie that 자, 내가 너한테 영화를 얘기했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말에서도 이상하죠? 내가 너한테 영화를 말했다? 영화를 얘기했다? 영화에 대해서, 어떤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겠죠? 그래서 대해서, about라는 전치사가 지금 나와야 돼요. This is the movie that I told you, tell라는 동사를 써서 얘기해주다 라는 tell라는 동사를 써서 told you about. Tell someone about something. 누군가에게 뭐뭇에 대해서 얘기해주다, 말해주다 라는 그런 표현 방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I told you about the movie. 이게 이제 관계절로 이게 엮이면서 This is the movie that I told you about. 여기서 끝나면 되겠죠? This is the movie that I told you about. 이게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그 영화야. 너한테 말해줬던 그 영화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is is the movie that I told you about. This is the movie that I told you about.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어떤 집 사진을 같이 보면서 여기가 너가 새로 이사한 곳이야? 여기가 너가 새로 이사한 집이야? 이번에는 의문형이죠. 여기가 뭐뭐한 곳이니? 이렇게 구성이 나와야 돼요. 여기를 here, 거기를 there 이렇게 지칭을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지금처럼 여기가 어떻다, 여기는 어떤 곳이다, 거기는
어떻고 어떤 곳이다. 이런 얘기 할 때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말과 거기라는 말을 주어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here, there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얘는 이 here와 there는 부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물론 아주 이례적으로 명사처럼 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99%의 경우 부사예요. 그러니까 부사란 얘기가 뭐냐면 here라고 하면 단순히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여기로 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얘를 명사처럼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다라는 얘기할 때 here is 이런 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This is 어떻고 어떻다. 이렇게 this라는 지시대명사를 써야 돼요. 거기는 어떻고 어떻다.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there가 아니라 that라고 지시대명사로서 지칭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의문형이잖아요. 여기가 이러이러한 곳이니 is this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겠죠? Is this the new house? 뭐 the new apartment, the new place 그냥 곳이라고 얘기할 때는 place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어휘 선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그냥 house라고 할게요. 집이라고 할게요. Is this the new house that 어디로 이사를 하다 답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move in a new house move in이라는 전치사를 쓰셨는데요. 이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move i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언제 쓰냐면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이사를 해서 같이 사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move in with someone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여기가 너가 새로 이사한 그 집이야. 그냥 이런 얘기니까요. 그래서 move to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move, 이동의 지금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in이 아니라 move to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is this the new house that you moved to?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Is this the new house that you moved to? Is this the new house that you moved to?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숙제 검사를 해봤는데요. 얼만큼 맞았고 얼만큼 틀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틀렸어도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얼만큼을 배우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숙제는 제가 최대한 자주 낼 테니까 절대로 틀릴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다 해보시고 많은 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동안 관계절 part 1과 2에 걸쳐서 우리가 관계절 문장을 구성하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특징이 있죠? 그 내용을 둘로 나눠서 완전히 별도의 문장으로 놓고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합쳐지면서 뒤에 부분이 생략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This is not the design that I was looking for the design 이라고 또 나오지 않고 여기서 looking for에서 끝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 part 3에서 배우는 것도 그런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서 좀 차이가 날 거냐면 이 뒤에 부분에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목적어 자리에 보통 나오는 그 위치에 나오는 말이 생략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나오는 말이 주어가 그러니까 that 관계절에서요. that 절에서 주어 자리에 나올 그 부분이 생략이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 관계절로 엮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뭐죠? 이 뒷부분에서 그 친구는 이 말이 앞에 나오는 친구와 완전히 겹치죠. 왜냐하면 동일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친구는 이라는 주어가 아예 생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어로 일단 볼게요. I heard it. 들었어요. 그렇죠? heard it. 뭘 들었다는 얘기를 굳이 안 하고 그냥 it로 대명사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해석은 그냥 들었어요. 이렇게 돼요. I heard it 친구한테서 친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은 거니까 from a frie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I heard it from a friend. 이렇게요. I heard it from a friend. 자, 이제 그게 어떤 친구인지를 부연 설명을 할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근데 그 친구는 미국에 살고 있다 해서 그 친구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고 바로 관계절 that. 하지만 오늘은요. 지금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who라는 의문사를 관계 대명사로 연결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I heard it from a friend who 주어 생략한다고 했죠. 왜냐면 a friend를 방금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이 that 절에서 주어 역할을 바로 이미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I heard it from a friend who lives
in the US. 미국에 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연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 heard it from a friend who lives 그리고 만약에 사는이 아니라 살고 있는 이라고 할 거면 who is living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해도 돼요. I heard it from a friend who's living in the US 이렇게요. A friend who lives, a friend who's living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A friend who lives라고 하면은 미국에 사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A friend who is living in the US라고 하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냥 그 말이 들리는 그 어감이 조금 다를 뿐이죠. 미국에 살고 있는. I heard it from a friend who lives in the US. I heard it from a friend who is living in the US. 이렇게요. 한 번씩 따라할게요. I heard it from a friend who lives in the US. I heard it from a friend who's living in the US. 다음 예문을 볼게요. 저는 의사인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는요, 의사인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무슨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영어로 얘기를 할 때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구도를 잡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지금 이거요. 저한테요. 의사인 친구가 있어요. 지금 부연 설명이 뭐예요? 의사인, 그쵸?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저한테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친구가 하나 있어요. I have a friend. 지금 이 내용은요. 전반적으로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 그런 어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the friend가 아니라 a friend가 돼야 돼요.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의사인 친구가 있대잖아요. 그죠? I have a friend. That friend is a doctor. 그 친구는 의사예요. 저한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의사예요. 지금 이게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친구는 의사예요에서 that friend가 생략이 되는 거겠죠. I have a friend who is a doctor. 이렇게요. I have a friend who is a doctor.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일단 지금처럼 문법적으로 이해를 한 번만 했으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한테 이러이러한 친구가 있다라는 얘기할 때 I have a friend who 하고 이렇게 이 패턴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해버릇해야 돼요. 이거를 문법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통째로 그 패턴을 그대로 의미와 함께 여러분이 습득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I have a friend who 다라라라라 하면은 저한테 이러이러한 친구가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해볼게요. I have a friend who is a doctor. 저한테 의사인 친구가 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I don't actually have a friend who's a doctor, but it's an example. 예문이죠. I have a friend who is a doctor. I have a friend who's a doctor. 저한테 의사인 친구가 있어요. 두 번만 따라할게요. I have a friend who's a doctor. I have a friend who is a doctor. 다음 예문이요. 정말 좋은 수영장이 있는 호텔에서 묵었어요. 저희라고 할게요. 저희는 정말 좋은 수영장이 있는 호텔에서 묵었어요. 자,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죠? 지금 부연 설명이 뭔지 빠르게 파악한 다음에 그게 나중에 나오고 나머지가 먼저 문장을 구성하고 있어야 되죠. 부연 설명이 뭐예요? 정말 좋은 수영장이 있는, 그쵸? 나머지가 뭐예요? 우리는 호텔에서 묵었어요. 이게 빨리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빨리 파악이 돼서 빨리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호텔에 묵었어요. We stayed at a hotel. 하면 되겠죠? We stayed at a hotel. 그 호텔은 좋은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 있었어요를요. 어떻게 바꾸면 조금 더 이게 영작하기 쉬워지냐면 그 호텔은 좋은 수영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that hotel had 지니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a really good swimming pool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관계절로 이제 엮으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뒤에 나오는 that 절에서 주어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처리를 했으니까요. We stayed at a hotel that had 바로 동사로 뛰어넘죠. We stayed at a hotel that had a really good swimming pool. We stayed at a hotel that had a really good swimming pool. 두 번 따라할게요. We stayed at a hotel that had a really good swimming pool. We stayed at a hotel that had a really good swimming pool.
다음 예문을 볼게요. 어제 한국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를 봤어요. 어제 한국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를 봤어요. 영화가 개봉한다는 얘기는 상품이 출시되는 것과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release 라는 동사를 쓰면 돼요. release가 출시를 시키는 거예요. release라고만 하면은. 그래서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뭐예요? 수동태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출시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출시를 시키는 그 주체가 문장에 나오면은 그냥 release라고 하면 되겠지만 주체가 안 나오고 그냥 뭐가 출시된다는 얘기를 할 때는 수동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는 저희가 아직 안 배웠지만 PP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비동사와 분사형의 조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release를 분사형으로 released be released. The movie is released. 영화가 개봉된다. 이런 식으로 the movie is released.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죠. Yesterday I saw a movie. 그 영화는 아직 한국에 개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That movie is not released yet. yet가 아직이라는 말을 강조해주는 그 말이에요. That movie isn't released yet in Korea.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물론 이 yet 때문에요. 사실 이 시제를 hasn't been released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면 더 좋은데요. 이거는 이것까지 생각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이거는 생략하고 왜냐면 사실 그냥 현재형으로 해도 되긴 돼요. That movie isn't released yet in Korea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를 이제 관계절로 엮으면은 that movie가 생략되면서 Yesterday I saw a movie that isn't released yet in Korea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Yesterday I saw a movie that isn't released yet in Korea. 두 번 따라할게요. Yesterday I saw a movie that isn't released yet in Korea. Yesterday I saw a movie that isn't released yet in Korea. 마지막으로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아무런 그림이나 문구가 없는 티셔츠를 좀 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런 그림이나 문구가 없는 티셔츠를 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딱 내용 들었어요. 내용 구성 어떻게 해야 돼요? 부연 설명이 나중에 나와야 되죠? 부연 설명이 뭐예요? 아무런 그림이나 문구가 없는, 그쵸? 그럼 나머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티셔츠를 좀 사고 싶어요.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I want to buy some t-shirts 하면 되겠죠? I wanna buy some t-shirts. 티셔츠를 좀 사고 싶어요. I want to buy some t-shirts. 그 티셔츠들은 아무런 그림과 문구가 없어요. 이 말이 이제 완성된 내용 모습이 이건데 관계절로 우리가 엮을 거죠. Those t-shirts, 그 티셔츠들은 those t-shirts 아무런 그림이나 문구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어떤 호텔에 좋은 수영장이 있다라는 얘기할 때 그 호텔이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 티셔츠는 그림과 문구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 좋아요. Those t-shirts, 그 티셔츠들은 문구나 그림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don't have가 되겠죠.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Those t-shirts don't have any pictures or writing. writing이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쓰여져 있는 문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Don't have any라고 하면은 아무런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정문 any예요. Don't have any 이렇게요. Those t-shirts don't have any pictures or writing 이렇게요. 자, 이거를 이제 관계절로 앞 문장과 엮을 건데 그러면은 주어가 생략이 돼서 those t-shirts가 사라지는 거예요. don't have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I wanna buy some t-shirts that don't have any pictures or wri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사실은요, 이 맨 끝에 on them I want to buy some t-shirts that don't have any pictures or writing on them.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나중에 추가로 배울 거니까 오늘은 일단 생략 괄호 속에만 넣어놓고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I want to buy some t-shirts that don't have any pictures or writing. 이렇게요. I want to buy some t-shirts that don't have any pictures or writing.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두 번 따라 해볼게요. I want to buy some t-shirts that don't have any pictures or writing. I want to buy some t-shirts that don't have any pictures or writing.
자, 그러면은 오늘 나왔던 예문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두 번씩 읽고 끝낼게요. I heard it from a friend who lives in the US. I heard it from a friend who's living in the US. I have a friend who's a doctor. I have a friend who is a doctor. We stayed at a hotel that had a really nice swimming pool. We stayed at a hotel that had a really nice swimming pool. Yesterday, I saw a movie that isn't released yet in Korea. Yesterday, I saw a movie that isn't released yet in Korea. I want to buy some t-shirts that don't have any pictures or writing. I want to buy some t-shirts that don't have any pictures or writing.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